여기 실근의 조건 요거 남은 거 여기 할 차례야 지금. 실은 여기도 처음 하는 거 아니다. 중간고사 때 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가자. 중간고사 때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쫙 짚어보자. 이렇게 2차 방정식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졸라 많았지. 기억나냐? 다 기억나냐? 다 기억나냐? 여기도 안 돼 있으면 계속 말하지만 2차 부등식이 계속 턱턱 막혀. 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은 언제나 말하던 거. 근이 잡혀 있으면 방정식이니까 저기에다 넣어도 되지. 방정식에 대입해서 문제 푸는 스타일들이 있었어. 보통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너네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차수 낮추기 할 때 대입해서 많이 풀었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3차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 뭐 한 근이 오메가래 이래 놓고 이거 풀어라 이런 문제 풀 때도 문제 푸는 거 썼던 기술 아니야. 맞지? 이거 답 뭐야? 마이너스 1. 그렇지? 답이 나와야지. 그치? 요걸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은 직접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거고. 그 다음 요거야 뭐야 굳이 안 쓴다. 근의 공식 쓸 수 있고, 그 다음 판별식 쓸 수 있고,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있었고, 그 다음 켤레근 있었고, 얘네들 다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 그 다음 2차 부등식에서 계속 쓰고 있어. 그치? 됐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라도 빵꾸 나는 게 있으면 잘 확인해. 물어보든가 강의를 찾아서 보던가. 그 다음 이거 그냥 예시를 쓸게. 이런 경우도 있었지. 이거 뭐 이렇게 2차 방정식처럼 뭘 하나 줬는데 갑자기 이걸 구하라고 할 때 이것도 기억나? 그렇지. 양변에 x분의 1 곱해서 곱셈 공식 써야 되는 문제지. 이렇게 해가지고 4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곱셈 공식 쓸 수 있지. 이런 거 계속 다 머리에 기본적으로 잘 저장해 놔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거든. 실근의 부호, 그 다음 근의 분리라고 하기도 하고 근의 위치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맨날 깃발 그러면서 부르는, 이제 지금 남은 게 요걸 할 때야. 요거 됐냐? 됐지? 요걸 이제 할 때가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얘를 먼저 설명할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내가 준 거 있지. 이제 자네들 보면 2차 방정식 이런 거 풀 때 힌트 주려고 무슨 문장들이 들어가냐 하면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등장할 거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까지만 보면 그냥 할 일 하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아? 그치? 근데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5보다 크다 하면서 뭔가 어떤 특정 지점을 딱 지정을 해서 두 근이 깃발 하나 딱 꽂고 두 근이 여기보다 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지. 그지? 그럼 이랬을 때 이거 힌트를 뽑아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말로는 알겠잖아. 그냥 두 실근이 5보다 크다고. 뭐 6이나 7 뭐 이런 건가 보지. 맞아? 근데 이걸 그래서 어떻게 관계식으로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려는 거야. 됐냐?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몇 개 그려놓은 게 있지. 이 그림을 잠깐 잘 봐봐. 요 그림을 잠깐 잘 봐봐. 방정식 다시 쓰자. 뭐야? 자, 이놈의 두 근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이것까지도 중간고사 때 한 거지. 얘랑 얘의 교점을 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저기 예시들을 좀 그려놓은 건데, 예를 들어 이 그림이면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 요게 x축, 그 다음 교점이 여기랑 여긴 거야. 두 근이 여기랑 여긴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됐냐? 됐지? 숫자 5의 위치도 그냥 여기 있을 수 있는 대로 다 그냥 집어놨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중근일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냥 다 그리긴 너무 많고 그냥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 그냥 대충 그려 놓은 거야. 됐냐?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5보다 크다라고 분재해서 방금 전에 말했지. 자, 번호 1, 2, 3, 4, 5, 6번 중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림이 몇 번 그림이야? 3번 그림이 지금 딱 이 조건에 해당하지. 둘의 교점이 5보다 큰 그림. 맞아? 그럼 이 그림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없어. 저기 저 뒤에 계신 저분만 갖고 있는 특징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첫 번째, 여자. 그럼 이제 남학생 다 떨어지고. 맞아? 됐냐? 근데 아직 많지. 여기 여학생 많잖아. 맞아? 그럼 또 뭐 있냐? 쟤만 갖고 있는 특징 좀 너무 찝었나? 교복 상의를 입고 있음. 그럼 여기서 저기 하나 떨어지고 이것도 맞네.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쟤만 갖고 있는 특징들을 막 뽑아가지고 쟤만 갖는 특징을 뽑아내야 되지. 그 행위를 해야 돼. 지금 여기 있는 이 6개의 그림 중에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뽑는 이게 방법이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특징 뽑는 방법이 3가지. 앞으로 내가 판경축이라고 맨날 부를 거고 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기억은 나냐 이거? 판경축이라고 내가 맨날 그랬잖아. 판이 판별식. 즉 첫 번째로 야 얘가 갖는 특징 봐봐.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서로 다른이라 그랬으니까. 맞아? 맞지? 자, 판별식 0보다 큰 놈만 남아.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애들이 누구냐? 그림으로 보면 이거 사라지지. 이거 중근이잖아. 얘도 중근이라 안 되고 얘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얘만 갖는 특징을 뽑기 위해 가는 중이야. 됐냐? 됐지?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해주시면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가 36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얘에 해당하는 힌트 맞지? 그러나 아직 얘도 되고 얘도 돼. 얘만 갖는 것 뽑을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계값이라고 나는 부르고요. 이 경계값이 뭐냐면 여기 깃발 꽂힌 데 있지? 얘가 지금 5라는 지점에 깃발이 이렇게 꽂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좀 더 크게 그려볼게. 저 그림이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5라는 깃발이 여기 꽂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노란색 그래프를 잠깐만 fx라고 놨을 때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따라서 5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야 되네. 이거 하는 게 경계값 부호 따지는 거야. 됐냐? 따라서 여기 두 번째에서 해줘야 될 일이 그림 보면서 5 집어넣으면 0보다 크구나. 요 노란 걸 잠깐 fx라고 합시다. 여기다 5를 넣으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것도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지. 맞아? 됐지? 계속 하나씩 쟤만 갖는 특징을 걸러내는 중이야. 그래서 5 넣으면 0보다 크다 하자. 5 넣어. 뭐야? 25 마이너스 60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러면 K가 35보다 크다라고 나오고 이 두 개는 얘가 갖고 있는 특징 맞지? 그런데 아직 5 넣으면 0보다 크다 하면 이제 얘가 사라지는 거야. 얘는 5 집어넣으면 0보다 작잖아. 맞아? 됐지? 아직도 얘가 남았어. 마지막 얘까지 쳐내는 방법은 뭐야 이제? 파란색 웃돌이 입은 사람 해야 이제 쟤만 남는 거야. 마지막 결정타로. 맞아? 그거에 해당하는 게 축이야. 지금 이 그림은 축이 여기 있지. 이 그림은 축이 여기 있지. 축이 5보다 커야 돼. 즉 축의 관계식을 딱 찾아서 5보다 크다 해주시면 요게 마지막. 됐냐? 물론 지금은 여기가 축이 6으로 고정돼 있어서 지금은 할 건 없고. 됐냐? 따라서 이거 둘이 합쳐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딱 얘만 갖고 있는 특징 하면서 얘만 해당하는 힌트가 돼서 문제 풀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됐냐? 요게 깃발 꽂는 방법입니다. 이 깃발 꼽는 것 중에도 특별한 경우가 좀 있거든. 아마 내 프린트 뒷장 한 장 넘겨보면 있을 거야.
여기 보면 특이한 경우라고 보이지요. 여기를 보면 뭐가 특이하냐 하면 두 실근 사이에 O가 있다라고 그랬거든. 두 실근 사이에 O가 있대. 자, 이런 특징 갖는 애 몇 번 그래프야? 이런 특징 갖는 애 몇 번 그래프야? 얘지 얘. 얘가 지금 자 이차함수 노란색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확인해 보면 두 근이 여기랑 여기에 생성이 되는데 O가 여기 있고 사이에 O 있는 거 맞지? 됐냐? 저거 이제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맨날 앞에 나와서 이랬을 텐데 이 가랑이 사이에 지금 이렇게 깃발이 꽂힌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두 근 사이에 깃발 하나가 꽂혀 있는 그림이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지. 딴 거 안 해도 돼. 됐냐? 왜 그럴까? 이걸 해보면 알아. 마치 너네들 대학 갈 때 수시 합격 같은 거야. 야, 이 그림은 5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밑에 있는 거 확인되냐? 5 집어넣으면 함수값 밑에 있지. 즉 지금 저 4번 그림은 요 관계식에 5를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그림이지. 맞냐? 맞지? 야, 그리고 지워봐. 이거 하나 했더니 자, 얘는 5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좀 봐. 저거 하나만 하면 알아서 그냥 한 번에 다 떨어지지. 맞냐? 그냥 한 번에 야 파란색 웃돌이 입은 사람 하면 한 방에 쟤야 그냥.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된다고. 이거 하나만 하면 그냥 끝이야. 언제? 저렇게 사이에 깃발 꽂혔을 때는 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아까 이게 이거였나? 그냥 요 힌트 하나만 딱 가져가면 그냥 이게 쟤만 갖는 특징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요게 깃발 꼽는 기본 방법으로 깃발 이제 막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올 거야. 얘도 3년 동안 3년 동안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올 겁니다. 얘도. 그래서 요게 깃발 꼽기.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됐냐?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얘도 원래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 상에서는 실근의 부호 그러면서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해라라고 얘도 또 따로 별개로 쓰는 기술을 보통은 나와 있거든.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근데 나는 니네를 알거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요때는 이렇게라 하고 두 개를 너네한테 집어넣으면 너희들은 분명 죽도밥도 안 돼서 까먹거나 여기 까먹거나 이럴 거라는 걸 난 잘 알아. 그래서 난 이거를 그냥 동일하게 같은 기술로 쓸 거야. 즉 실근의 부호도 그냥 마치 근의 분리인 것처럼 그냥 이거 3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풀면 된다. 됐냐? 다음 이것만 바꿔줘. 그러니까 부호라는 게 이거잖아. 양수냐 음수냐 이거잖아.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거잖아. 맞아? 대신 말만 바꿔. 수학에서 양수란 얘기는 결국 0보다 크다라는 생각이야. 크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지? 그 다음 수학에서 음수란 얘기는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맞냐? 이렇게만 바꿔서 생각하면 아까 깃발 꽂기랑 똑같이 아까는 5보다 크다 작다였잖아. 이거는 0보다 크다 작다니까 하는 짓 똑같겠지. 맞아? 그렇게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근의 분리 깃발 꼽기로 똑같이 힌트를 뽑아서 쓸 겁니다. 알겠지? 됐지? 요 기술 잘 가지고 뒤에 있는 거는 뭐 한번 쓱 연습 문제 하라고 4문제 그냥 내가 4문제만 실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마플 연습 다 끝나고 한 번 더 해보시고 바로 여기 가봅시다. 요거부터 할게요. 지금 설명한 거부터 할게요. 여기 3번 유형 여기부터 할게. 근의 위치 여기부터 할게. 이거도 이제 계속 간간히 나올 거다. 내신 때야 당연히 계속 나올 거고. 보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보다 크다 하면서 뭔가 어느 한 지점을 집어놨잖아. 맞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자네들은 얘를 그림을 먼저 하나 딱 그려놓자. 그러니까 요 놈이랑 그림을 생각을 합시다. 이제 바로 그려도 되죠. 요렇게 두 근이 이렇게 잡힐 건데 1보다 크대. 1 어디 있어? 1 어디다 꽂아야 돼?
그렇지. 여기에 1이 꽂혀 있어야 두근이 1보다 큰 거지. 맞아? 됐지? 깃발 하나 딱 꽂아 놓고 그 다음 이런 거 잘 봐라. 두근인지 아까처럼 서로 다른 두근인지 그냥 두근이라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접하는 것도 돼요. 한 근도 괜찮아. 이것도 돼. 됐냐? 그래도 여전히 1은 여기 써야 되고. 됐냐? 그러면 깃발 꽂기다 하면서 너네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자, 판경축, 판별식부터 합시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아? 2개 아니면 1개잖아.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냐? 그럼 이건 또한 K에 대한 간단하게 K에 대한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지. K-4, K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K에 대한 그래프 살짝 생각해서 야 이런 건 이제 뭐 바로바로 잘 풀 수 있을 거라 봐. 그리고 이거도 식 쓰지 말고 그냥 그래프에 그려. 어차피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해가지고 다 겹치는 부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림에 그려버려. 마이너스 3에 색칠이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경계값 갑시다. 경계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야. 1을 집어넣었을 때 노란색 그래프 점대기가 어디 찍히는지를 본다는 얘기야. 여기 1을 넣었을 때 여기 위에 서 있네. 맞아? 1 넣으면 0보다 크네. 따라서 여기 좌변에 있는 녀석을 잠깐만 fx라고 이름만 붙여줄게. 저기에다가 1 넣으면 0보다 크다. 됐냐? 등호도 끝까지 확인해. 지금 여기는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왜? 1보다 크다라고 확실히 돼 있잖아. 그치? 커야 돼. 따라서 1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 플러스 k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자, 이러면 이건 1차식이네. k가 13보다 작다 나오네요. 됐냐? k가 13보다 작다라고 나오네. 됐죠? 1 집어넣은 거야. 13보다 작다. 됐지? 그 다음 마지막 축 합시다. 축이 지금 여기야. 축이 1보다 커야 돼. 야, 축 뭐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말했지만 축은 나와야 돼. 축 뭐야? 축 K죠. K가 1보다 커야 되네. K는 1보다 커야 되네. 됐지? 셋 다 겹칩시다. 야, 여기다 다 뭉치자. 13이니까 13. 작다. 그 다음 1보다 커야 되니까 1. 이러면 여기네. 여기. 최종적으로 셋 다 겹치는 구간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얘가 정답이 되겠네. 됐냐? 자, 2번도 먼저 일단 그림부터 완성시켜보자. 자, 다음 2차 방정식 얘하고 x축과의 교점 구하는 식.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자, 얘 특별한 경우에 그 빨리 하면 되는 그거 같은데? 맞지? 두근 사이에 2가 있으니까 2가 여기, 아이고, 씨. 2가 여기 어딘가 뭐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네. 됐지? 그럼 사이에 꽂혔기 때문에 딴 거 할 필요 없이 우린 그냥 2 집어넣으면 음수네?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이렇게 노란색 관계식에 x에 2 집어넣은 거 0보다 작다 하면 그냥 끝. 이거 0보다 작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이건 또 이제 그냥 2차 부등식 빠르게 풀어주면 끝이지. 일단 요게 기본이다. 됐냐? 됐지? 됐지? 이런 사안들이 계속 섞여 있을 거야. 자, 619번 똑같은 문제고 620번 좀 봅시다. 자, 620번은 중간고사 때 했던 기술이 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과연 잘 알아듣나 볼까? 자, 다음 직선이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AB 위에 1,2가 있다 뭐 이러고 떠들고 있네. 자, 그려보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나 봐. 파란색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만나야 될 거고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이 위 어딘가에 1,2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 됐냐? 요거 기억하냐? 중간고사 때 자, 우리가 2차 부등식 풀 때 계속 요 짓을 하고 있지. 맞아? 이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중간고사 때 한 거라 그랬지, 그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방법 내가 처음 설명해 줄 때 했던 거. 그 원리 설명할 때 했던 거. 오랜만에 자, 한번 다시 보자. 방정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과정 처음 설명해 줄 때 있지?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보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2차 방정식 풀고 있어. 맞지? 나 지금 2차 방정식 풀고 있어. 맞지? 자, 요 2차 방정식을 그려라 그러는 게 뭔 소리야? 얘를 그리라고? 그 그리는 방법이 뭐야? 다음과 같이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얘를 이렇게 둘로 쪼개는 거지. 다시 말해. 야, 이거 연립해서 풀어봐! 그럼 너네들이 여기다 0 넣어서 이렇게 해서 풀 거 아니야. 따라서 요거랑 얘랑 같은 식 맞지? 그런데 얘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그래서 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 설명을 중간고사 때 처음에 너네들에게 보여주면서 2차 방정식을 그리는 법이야 라고 설명했거든. 맞아? 그치?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계속 변형이 돼. 얘를 자, 야 이거 똑같은 식 맞나 확인. 맞지? 똑같은 식 맞지? 똑같은 식 맞지? 근데 그럼 이 상태로 y는 쪼개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뭐가 달라질까? 그림이 달라져.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림은 달라져도 결국은 다 여기서 시작한 방정식이라 요 교점이 마이너스 1과 4라는 특징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리면은 이차함수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이번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도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 1과 4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됐냐? 이게 중간고사 때 했던 식과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라 만약에 문제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 너네들은 이 그래프를 식을 구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 구하고 이런 행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중간고사 때 말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부등식을 풀고 있는 거야. 맞아? 야, 잘 봐. 나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지금 이제 이 문제 풀 때 나 이거 할 거야. 갑자기 못 알아듣지 말고 그림이 있지? 이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친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릴 거다. 나 이제 이거 할 거야. 나 이제 이거 할 거야. 됐어? 다시. 나 지금 예고한 거야. 이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런 그림이잖아. 지금 대충 보면 이 그림을 관계식을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 거고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 거고 얘를 다시 그릴 거라고. 됐지? 그대로 할 거야 나. 그대로 할 거야 나. 자, 이게 뭔 그림이지? 아이씨, 모르겠네. 일단 여기 교점에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알파와 베타는 쟤네 둘이 같다라고 놨을 때, 즉 연립했을 때 두 실근이겠네? 됐냐? 한쪽으로 넘겨주자. 보기 싫으니까. 이거의 두 실근도 알파 베타겠네? 맞냐? 그치? 그래 놓고 이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그대로 했어 나. 그대로 했어 나. 맞지? 그대로 했어. 자, 그럼 아까 여기 1,2는 무슨 힌트라고 준 거야? 실은 이게 2가 여기 y좌표가 2인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여기가 x좌표가 1인 게 중요해. 요 1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지. 그럼 얘를 지금 내가 그래프를 약간 수정해서 그림을 바꿨는데 그럼 갑자기 1이 밖으로 튀어나가겠냐? 여전히 1은 가운데 꽂혀 있을 거야. 즉 이거 깃발 꽂기 문제라고. 저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됐냐? 방금 말한 대로 나 똑같이 했어. 이 식을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이렇게 넘겨놓고 얘를 그렸어. 그대로 했지? 그대로 했지? 그대로 했지? 그래서 바꿔놨더니 이거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구나라는 문제가 돼버린 거지. 됐지? 됐지? 그대로 갔어. 따라서 깃발 꽂기네. 사이에, 심지어 사이에, 두 근 사이에 1이 꽂혔으니까 1 집어넣으면 음수다. 이거 하면 끝이네. x에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구나. 끝. 됐지?
중간고사 때 말한 그 그래프를 식으로 바꿨다가 다시 그렸다가 다시 식으로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겠지? 부등식도 계속 저런 원리로 우리가 풀고 있어요. 좋아. 자, 이게 이제 깃발 꽂기 기본. 그러면 바로 앞에 보면 실근의 부호가 있잖아. 요 실근의 부호도 나는 깃발로 통일을 할 거라 그랬잖아. 그걸 보여줄게요. 뭐 실근의 부호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또 별개로 외우면 너네 힘들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갈게. 깃발 꽂기로 통일할 거야. 대신에 말만 좀 바꿔줘. 자, 1번. 1번. 다음 2차 방정식. 요놈과 요놈의 교점 구하는 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모두 양수래. 이거 말만 바꿔. 그럼 깃발 돼. 양수다. 0보다 크다. 맞지? 양수면 0보다 크겠지. 됐냐? 그럼 다시 문제는 깃발 꽂기 문제가 됐다. 아, 그러니까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저 노란색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0이 지금 여기 있겠구나 하면서 다시 깃발 문제로 바뀌는 거야. 됐지? 그대로 똑같이 할 일 하면 됩니다. 자, 판별식 0보다 서로 다른이라 써있지. 0보다 커야 되겠네. 자, 판별식 씁시다. 얘 0보다 크다. 자, 이제 뭐 시간 많이 지났으니 이런 간단한 2차식은 내가 바로 풀 거다라고 지난 시간부터 말했어니. 요렇게. 그 다음 경계값은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위에 있는 거 확인. 따라서 저 좌측에 있는 노란 식에 0을 집어넣어주면 k 플러스 12네. 얘가 0보다 커야 되네. k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확인. 마이너스 12 바로 여기다 하나씩 다 그려버리자. 그 다음 축 해야지. 축 뭐야? 축 몇이야? 축 k네. 축이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거 확인. k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0이면 여기 있겠네. 최종 겹치는 영역은 여기. 따라서 최종 답안은 k가 4보다 크다. 됐지? 됐지? 부호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2번 한 번 더 해볼게. 그냥 부호던 깃발 꽂기던 다 하나로 그냥 깃발 통일해서 앞으로 계속 풀도록 할 거다. 요거 해봅시다. 말만 바꿔. 자, 이번엔 뭐래? 두근이 음수래.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얘기는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깃발 똑같아지는 거 맞지? 됐지? 두근이 0보다 작다. 자, 이제 그냥 색깔도 하나만 쓰자. 0이 이렇게 꽂혀 있나 보네. 됐지? 됐지? 그러면 또 판별식 경계값 축 하면 되는데 이번엔 두근이라 잡혀 있기 때문에 판별식 쓰실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 포함시켜줘야 되겠네. 자, 짝수 판별식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됐지? 그 다음 경계값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여전히 0보다 크다. 위쪽이다. x에 0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그대로. 그 다음 축은 축이 여기 가운데죠.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네. 축은 0보다 작아야 돼. 축 뭐야? 이렇게 3개 풀어주시면 된다. 됐지? 됐지? 이러면 이제 부호도 그냥 깃발이랑 똑같이 한 가지 기술로 계속 풀 수 있지. 요 하나라도 까먹지 말고 잘. 됐어? 마지막 3번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말이잖아. 이 말은 한 근은 말로 쓰면 길지만 한 근은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깃발 되지, 그지? 뭐야? 0 어디다 놔야 돼?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대. 0 어디 써야 돼? 그래. 이 사이에 써야 되지. 이래야 한 근은 여기가 양수인 근이겠지.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 맞지? 그럼 이건 또 뭐야? 이 가랑이 사이에 깃발 꽂힌 거지? 0 집어넣으면 음수다 하나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이쪽 관계식에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끝. 부호 얘기도 그래서 이렇게 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자, 부호 문제도 우리는 깃발 꽂기를 할 거라 그랬지, 그치? 그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딱 하나 있어. 여기 봐.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아까 말한 대로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라고 깃발 꽂기를 할 수가 있대. 이 깃발 꽂기를 할 수가 있지.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추가 힌트를 줄 때가 있어. 이럴 때는 할 일이 다시 하나가 추가되니까 잘 봐봐. 일단 여기 파란색 밑줄 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먼저 할 일을 해보자면 방금 본 것처럼 얘가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깃발이 0 사이에 두 근 사이에 꽂혀야 되는 그림인 것까지 문제없지.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뭐 파란색 밑줄이 없다면 그냥 0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꽂혀 있는 이 문제야. 맞아? 그치? 그치?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경계값만 하면 되네? 그러면서 이제 경 하면 끝인 거지. 0 집어넣으면 저 좌측에 있는 식을 fx라 치면 0이면 0보다 작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면 끝인 거지. 원래는 저 파란색 밑줄 친 문장이 없다면 이거 하고 끝이지. 그런데 이 말이 있으면 조심해라. 추가 힌트 하나 더 준 거야. 즉 원래는 해줘야 될 일이 깃발 꽂기 해줘야 될 일이 판경축이라 그랬어.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사이에 깃발 두 근 사이에 깃발이 꽂히면 이거랑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추가 힌트를 따로 줬으면 이거 해줘야 돼. 왜냐면 저게 뭔 소리냐. 음의 근과 양의 근. 그림상 당연히 음수의 근이 왼쪽일 거고 양수의 근이 여길 거야. 절대값이라는 건 떨어진 거리잖아. 그러니까 얘 축이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니냐? 잘 봐. 0이 여기에 꽂히면 어떻게 돼? 이러면 음수인 근이랑 떨어진 거리랑 양수인 근과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지. 지금 저 파란색 밑줄 친 게 0이 두 근 사이에 꽂히긴 하는데 축 기준으로 이쪽인지 이쪽인지 추가로 준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문장 읽고 니들이 맞춰봐. 이렇게 되려면 0이 이쪽 오른쪽에 꽂혀야 되냐 왼쪽에 꽂혀야 되냐.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오른쪽에 꽂혀야 되지. 왜냐? 오른쪽에 0이 꽂혀야 음수인 근이 0과 절대값, 즉 0과 떨어진 거리가 요만큼 되는 거고 양수인 근 떨어진 거리가 요만큼 밖에 안 되니까 이 문장이 성립하잖아. 됐냐?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다. 음수인 근과 원점과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양수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으면 사이에 두 근 사이에 깃발이 꽂혀 있다 하더라도 축은 확인해 줘야 돼. 아, 축이 0보다 작아야 되네. 제 축 뭐야? 제 축이 요거죠? 축이 0보다 작구나 하고 요 추가 힌트 찾아줘야 돼. 됐어잉? 됐지? 부호 문제를 깃발 꽂기로 하는 거 다 좋은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부호 요런 문장 있는지는 확인을 해라. 사이에 깃발이 꽂혀도 경제값만 하면 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추가 힌트를 줬을 땐 그럼 예외지. 그 힌트 써야지. 쓰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잉? 지금 어쩌다 보니 거꾸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여기 1번 요쪽은 잘 보시면 여기 문제들을 겉으로만 딱 보면 선생님 이거 중간고사 문제 아닌가요? 할 거야. 맞아. 중간고사 때 했던 기술들이야 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선생님 근데 얘가 왜 또 나왔나요? 너네들이 중간고사 때 풀었던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풀었을 거거든. 자 잠시 중간고사 할 일 0보다 예? 뭐라고? 쟤 뭐래? 내가 잘못 들었냐? 뭐라고?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 판별식 씁시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해가지고 중간고사 때는 이런 문제를 풀었어. 무슨 문제? 보면 알겠지만 2차 항이 사라집니다. 중간고사 때야 당연히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니
다 이런 문제를 풀었어, 여태까지. 됐어? 그치? 그럼 이제 뭔 소리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항이 안 사라질 거야. 2차 부등식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다시 등장하는 거야. 이거 선생님, 이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닌가요?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해.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이란 말 없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지. 그래서 해보자. 짝수 판별식 쓰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보면 중간고사 때랑은 다르게 2차 항이 안 사라져. K제곱이 안 사라져. 그냥 그뿐이야. 됐냐? 그러나 갔다 와.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2차 부등식쯤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연습을 잘 성실하게 했다면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거야. 맞지? 됐지? 여기도 다음 요게 허근을 가져라. 판별식 0보다 작으란 소리네. 따라서 이건 오리지널 써야 되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k에 k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자, 빠르게 정리 좀 해주면 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8과 이거 사이네. 됐냐? 그뿐이다. 됐지? 중간고사 때랑 똑같이 2차 방정식이 뭐 실근이다, 허근이다, 판별식 그걸 하는 건데 단지 판별식을 썼을 때 2차 부등식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올 거니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지? 부방그답 연습 지난주에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이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잉? 됐어잉? 이제 베이직 노멀 봐야지. 베이직은 이제 한 페이지 숙제였고 아마 숙제 범위에 요거 하나 있었지. 628번. 요거 하나만 지금 한 거니까 요거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 거야. 그치? 됐어잉?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보이는 순간 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네. 뭐야? 곱셈 공식 써야 되잖아. 그지? 곱셈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써줘야 되는 듯.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것도 딱 써줘야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니까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면 0이 근 사이에 꽂아있는 이런 그림이라 그냥 0 집어넣으면 음수다. 경계값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0 집어넣으면 음수다 합시다. x에 0 집어넣으면 n-1만 남네. 이거 0보다 작다. 요거 이렇게 3개 들고 문제 풀면 되겠네. 됐나? 자, 곱셈 공식에 자연스럽게 연결 좀 시켜봅시다. 이거 제곱 마이너스 2에 n-1이 22다 라고 돼 있는 거지. 따라서 전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n 그 다음 4 몇이야? 6 2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6 그러면 이렇게인가? 따라서 m값이 마이너스 2 아니면 8 나오는데 이거에 의해 이게 정답이네. 그냥 이렇게 막 문제 풀 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막 껴있을 거야. 그냥 갑자기 뭐 두 근이 뭐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깃발 꽂기 바로 실시해서 추가 힌트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 641번 문제는 예전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고 이거 아마 어느 교과서인가? 어디지? 어디 교과서지? 어디 교과서에도 이 문제 있을 거야. 여기 보면 이거 모의고사 문제일 거야. 이거 아마 어디 교과서 있을 텐데. 니네인가? 뭐 어딘가 교과서에 뭐 마지막 문제인가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게. 2차당식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말은 여기에 식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2차당식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이겠지? 2차 부등식이니까 또 그거 할 차례 왔네. 즉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은 부등식이 있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거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 답을 아는 상태. 답을 아는 상태네. 모의고사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 아니다. 기본기가 잘 연습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부등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선택해야 돼. 이대로 놓고 내려갈까? 한쪽으로 다 넘길까? 뭐 할까? 이대로 놔둘 때가 앞에 있었을 거야. 이대로 놔두고 푸는 문제가 있었을 건데 그때는 좀 뭔가 얘 그래프 따로 얘 그래프 따로 이런 식으로 요 직선에 대한 무슨 힌트 이런 말이 있었을 때나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나를 보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1차식이 다르게 생겼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맞아. 넘겨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한쪽으로 넘겨놓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던 상태인 요걸로 보도록 합시다. 됐지? 야, 여기 어쨌든 여기 2차식이다. 그대로 내려가. 방정식 가서 쭉 흘러가자.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렸을 거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림 연습 많이 했지? 뭔 그림이야? 뭔 그림이야? 일단 두 점의 선 만나겠지? 두 점의 선 만나겠지? 두 점의 선 만나는데 과연 이거야? 이거야? 왼쪽 오른쪽? 좋아.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영역이 이 그림이어야 이렇게 0과 이 사이에 잡혀서 답이 이렇게 나오지. 삭제. 이러면서 px의 최고참 계수도 아는 거야. 안다기보단 부호를 아는 거야. 음수겠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됐냐? 그리고 관계식도 쓸 수 있겠네. 0과 2가 두 근인, 즉 지금 여기 요 좌변에 있는 요거 식을 쓸 수가 있겠네. 얘 관계식. 얘가 지금 얘가 지금 2차식인데 두 근이 0과 3인 2차식이기 때문에 단 최고참 계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여기에서 이제 A가 음수인 거 우리가 알아낸 거고. 됐지?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거야. 0과 2에서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됐어?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관계식으로 연결한 거야. 됐냐? 이러면 이제 px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겠네. 요거는 전개를 좀 해주고 그 다음 얘네도 다 옆으로 넘기면 px를 구할 수 있네. 이렇게 생겼겠네. 됐지? 됐지? 자연스럽게 나로 내려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근데 우리가 px 생긴 걸 찾았거든. 찾았으니까 저 나에서 방정식이라고 말한 요 방정식에 px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어서 할 일 하면 되겠네. x-3이 -4x 플러스 1. 자, 넘기자. 얘 일로 넘어가면 요 플러스 2x 되고 플러스 1 넘어가면 여기 -4 되죠. 자, 이거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좀 묶어주자. -2로 빼낼까? a -1에 x -4 이렇게 되겠네. 나 검산. 됐지? 얘가 중근을 갖는다. 할 일 하시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은 판별식이 0이다 해주시면 되지. 따라서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 a값 하나밖에 안 나오네. a값 -1 하나 나오네. 됐지? 구하는 거 마저 구하자. 뭐 구하는 거야? P3. 그럼 PX를 완성해야지. 여기 있잖아. A가 -1이고 아까 우리가 구한 PX 여기 있지. 여기서 PX 완성해서 이제 3 집어넣으시면 되네. A에 -1 넣어야 돼. 그러면 플러스 여기다 넣을 걸. 까면 되나? -2x -4 뭐야? 지워지네. -x제곱 -3 PX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됐지? 야, 너네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바로 풀리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이렇게 바로 나오냐? 이렇게 바로 되냐? 약간 절대값 푸는 거랑 비슷하지. 물론 안 나와도 그냥 풀면 돼. 2차 부등식 해가지고 풀어도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슬슬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인데 -2랑 2에서 만날 것이고 0보다 작다니까 -2와 2 사이잖아. 근데 이거 약간 직관적으로 간 거지. 제곱한 게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제곱이면 음수 쪽도 생각해야 돼서 이렇게 사이로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제 빨리 풀 수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좋겠지. 약간 이거 푸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치? 대신에 착각은 하지 마. 얘는 절대값 정의로 푸는 거라
그냥 바로 이렇게 푸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4니까 2 이러지 마라잉. 됐지? 하여간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요 2차 부등식은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네. 요거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보면 맞냐? 됐지? 근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항상 미지수는 부호 조심해야 돼. A가 음수래. A가 음수면 이거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A가 음수면 이게 양수 아니냐?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야? 말이 안 되잖아. 저 A가 음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이런 거 잘 바꿔주십시오. 됐지? 됐지? 이런 변칙적인 상황들은 너네들이 이렇게 잘 생각을 해서 대처해 주셔야 돼. 특히 저렇게 부호가 음수인 경우 조심해라. 얘는 이렇게 돼야 올바르게 분식이 되는 거야. 됐지? A 음수래잖아. 됐냐? 그 다음 아래 거는 우리가 그냥 많이 보던 2차 부등식 같은데 한쪽으로 넘겨줍시다. 한쪽으로 넘겨주자. 인수분해 되지? 뭘로 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로 되네. 그러면 이제 얘는 원래는 둘 중 하나지. A에 대한 범위가 안 나와 있었다면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야 돼. 그러나 아까 저기 A 범위 있잖아. 그지? 이건 아닐 거야. A가 음수라는 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가 되겠네. 됐냐? 따라서 자 연립해야 되잖아. 연립하자. 얘 여기다 그려. 대소관계가 얼추 정해져 있어. 여기가 1이야. 그럼 0은 여기보다 안에 들어와야 되고 A가 음수라 2A가 더 이쪽에 있을 거야. A가 음수니까. 됐지? 따라서 겹치는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영역은 여기네. 따라서 얘 풀면 해가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거랑 같다. 오케이. 얘가 B. 저기 우변. B 플러스 2가 얘네요. 해 결과랑 비교하라는 얘기지. 따라서 여기에서 B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랑 B랑 같다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이 문제를 푼 이유는 이렇게 미지수 음수 박혀 있을 때 조심하시라고. 됐지? 연습들을 해야 잘 할 됐다. 연습들을 해야 잘 할 수 있을 텐데 분명 시험 때는 분명 뭔가 또 이제 막 바뀌어 있을 텐데 네가 교과서 막 시험 때 배우면 또 이제 교과서 풀고 학교 프린트 풀고 열심히 풀 거 아니야. 그러다 시험 때 뭔가 하나 뭐 등호 빠져 있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겠냐?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진짜 왜 이래. 첫 번째 거부터 빨리 풉시다. 자 지금 1번 풀 거야. 잘라서 풀자. 자 맨 위에 있는 절대값 저거는 이제 바로 푼다. 절대값 정의대로 이렇게 풀 수 있고 양변에 2 더해주면 이렇게 되지. 자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기억하나 볼까? 이거 구간에 문자 하나 잡혔지? 확인해야 되는 거 뭐야? 또 귀신같이 다 날라갔니? 다 써놓고 말하면 뭐해? 둘 중 하나 확인하라 그랬지? 중점은 연산이 어떻게 돼? 더해서 나누기 2. 길이는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잖아. 문자가 사라지는 쪽이 어느 쪽이야? 중점. 맞지? 두식은 더해서 나누기 두식은 지금 중점을 구해보면 문자가 사라지는 게 확인된다.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이게 중점 구하는 거지. 평균처럼. 그럼 됐냐? 따라서 이 구간은 어떤 구간? 중점이 2인 구간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돼.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아니라 가운데 2를 딱 끼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구간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고 아래 거는 기본 부등식이니까 요거는 빨리 풉시다. 그래서 결국은 연립 부등식은 마지막 순간엔 수직선으로 와야 되지. 여기다 그리자. 자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정수 x의 개수 세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눈금 좀 표시해 주라 그랬어. 한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넉넉하게 가주자. 1, 2, 3, 4. 그럼 아래 거 부등식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지요. 됐지? 그리고 얘 가야 돼. 얘 특징이 뭐라고? 가운데가 2라고.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정수가 3개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뭐 이렇게 3개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이상한 짓 할 거라고. 저렇게 3개가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지. 가운데가 2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저 노란 요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녀석이라 3개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반드시. 맞지? 그치? 따라서 얘네 셋이 들어가야 되면은 최소 쟤네가 이렇게 잡혀야 되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하나 둘 해서 여기 뭐 여기 어디 있겠지. 됐냐? 됐지? 그리고 이렇게 특징을 갖는 구간 푸실 때는 양쪽 다 안 해도 된다 그랬어. 한쪽만 해도 된다 그랬어. 여기가 지금 누가 내려온 자리야? 왼쪽이니까 얘가 내려앉은 자리지. 얘가 0과 1 사이에 있어라. 맞냐? 그치? 그리고 끝까지 확인해. 이 넘어가도 되냐? 까지 확인을 해. 넘어가도 돼? 안 돼? 넘어가면 안 되지. 넘어가면 0이 확실히 구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네. 됐냐? 따라서 0과 1 사이에 얘가 앉아야 된다 하고 부등식 딱 세웠고, 자 등호 여기 됐지? 왜? 등호가 0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자식이 0을 깔아 뭉갠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깔아 뭉갰을 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0이 해에 여전히 안 들어가고 해당 구간에 3개 있는 거 맞지?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만약에 실제자가 여기에다가 찍 하고 요거 찍 붙였으면 이러면 이제 등호가 어디 들어가? 이러면 이제 등호는 1에 들어가야 돼. 0에 들어가면 안 되고. 되냐? 이거 연습이야. 이거 연습. 자, 밑에 2번도 해볼게. 자, 이번에도 절대값 붙은 부등식 있으니까 빨리 풀어줍시다.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지? 양변에 플러스 K를 해줍시다. 이러면 얘도 또 구간에 문자 하나 낀 구간이 잡혔네. 확인해라 또. 아까 알려준 거. 이번엔 뭐가 일정하냐? 중점은 일정하지 않아. 더해도 K가 안 사라져. 뺐을 때 뭐가 일정하지?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야? 14잖아. 지금 이번 구간은 길이가 14로 고정된 구간이다 생각 가지고 문제 풀러 가야 돼. 됐지? 길이가 14로 고정이야.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뭐 빨리 풀어줍시다. 이거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6에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저 부등식 빨리 풉시다. 아 진짜 잠 깨고 와. 자, 저 부등식 풀러 가봅시다. 저 아래에 있는 부등식부터 뭐야?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5보다 왼쪽, 그 다음 6보다 오른쪽까지 괜찮지. 이제 여기에 이번에는 길이가 14로 딱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뭐부터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14인데 해를 만약에 한 이 정도 길이가 돼가지고 해를 가지려면 여기서 갔거나 이럴 수도 있고, 한 요 정도 돼가지고 막 동시에 겹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지. 얘가 길이가 14잖아. 그럼 너네들은 여기 간격을 먼저 봐야지. 여기 간격 몇이야? 11이네. 따라서 지금 얘는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양 끝에 같이 겹칠 수도 있고, 물론 좀 더 가면은 오른쪽만 겹치게 아니면 왼쪽만 겹치게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이런 상황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좀 후보를 몇 개 써줍시다. 뭐 들어온다면 이런 애들, 아니면 요 짝에서 이런 애들 들어오겠지 뭐. 자, 여기 힌트가 이렇게 있네. 합이 9래. 찾아. 해가 들어온다면 뭐 예를 들어 뭐 7, 8, 9 이렇게 들어오던가 여기 들어오던가, 아니면 지금 길이가 이만큼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요거랑 뭐 여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야. 합이 9가 되는 조합부터 찾아. 누구야? 더하면 9래. 찾아. 마이너스 6이랑 얘랑 7하고 8 이렇게 3마리 들어가면 딱 합이 9지. 됐냐?
그러려면 얘가 구간이 한 이만큼 돼서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간격은 길이가 11이고 얘가 14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치? 했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다행인 게, 야,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 여기 길이가 몇이냐? 마이너스 6부터 8까지. 여기 길이가 딱 14지, 제가 딱 14인데, 맞아? 아,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이거밖에 없네. 딱 그냥 이렇게 와야만 얘네 셋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범위네. 길이가 딱 14잖아. 이거보다 좀만 더 틀어져도 팔 하나 빠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정답. 아무거나 하자. 자, 오른쪽 K 더하기 7. 그러니까 여기가 K 더하기 7이면 되는 거네. 따라서 K 값은 1. 시험 때 이런 게 막 바뀌어 있을 때 성공적으로 잘 풀려면 당연히 마플에 있는 책은 당연히 다 연습해 봐야 되고, 뭐 하여간. 다음 장 넘어가서 646번에 2번 볼 겁니다. 위에 거부터 풉시다. 위에 거는 뭐 그냥 빠르게 인수분해 되고 0보다 작으니까 구간 어디 잡히는지는 바로 나오지. 기본 부등식이다. 아 진짜 크게 그릴게잉.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지금 막 정수해가 한 개만 있어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눈금 넉넉하게 그려볼게. 마이너스 2랑 그다음 구멍 뚫어야 되고 4까지네. 됐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그냥 인수분해 되죠? 얘도? 됐냐? 0보다 작다니까 여기다 잠깐 그려보면 2에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A, 2일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 됐나? 자, 하나씩 해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한 게 2에선 올라가야 되잖아. 됐니? 됐지? 원하는 게 뭐야? 정수를 한 개만 넣으래. 그럼 요쪽 가도 되고 요쪽도 가도 되지. 둘 다 되지. 둘 다 합시다. 야, 왼쪽부터 가자. 왼쪽으로 가면 A가 지금까 착륙, 지금 얘 범위가, 얘 부등식이 지금 이렇게 되는 애지. 얘만 따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애야. 둘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착륙하시는 분 이름은 A입니다. 자, 일로 갖다 치자. 어디 앉아야 돼? 여기 들어와야 되지? 넘어가도 돼? 까지 확인을 하라 그랬어. 넘어가도 돼? 돼, 안 돼?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 앉아야겠네. 여기가 A고요. 어디 앉은 거야? 0과 1 사이에 앉은 거지. 0과 1 사이에 앉은 거고. 자, 등호는? 좋아. 이렇게 간단한 건 슬슬 되나? 됐지?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 답이야. 이거 답이고 하나 더 색깔을 다르게 하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도 되거든. 어디 앉아야 되냐? 당연히 다들 여길 보고 있겠지. 됐냐? 3보다 커야 되네. 자, 그러니까 여기 잘 확인해. 4보다 작다 하고 닫아야 되냐? 끝까지 확인하라고 한 게 아까 그래서 여기도 그랬어. 내가 분명히 의미 없는 짓이 아니야. 여기구나 한 다음에 생각하라 그랬어. 넘어가면 진짜 안 되나? 확인하라 그랬지. 그지? 그지? 아까는 안 됐지. 여기도. 여기지, 여기. 넘어가도 돼, 안 돼? 돼. 이게 아마 앞에 풀었던 문제가 여기가 색칠, 딱 이런 상황에 여기가 색칠이었을 거야. 여기가 색칠이면 넘어가면 안 돼. 4가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가 구멍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파란 녀석이 넘어가도 돼. 확인해봐.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겹치는 구간은 여기겠네? 그런데 구간 내부에 정수 여전히 3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 계속 가도 돼. 계속 가도 돼. 즉 여기서 4하고 닿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등호가 만약 아니라 그냥 3보다 크다 하고 끝이야. 됐냐? 됐지? 당연히 이거는 좌우 좀 바꿔서 이쁘게 써주면 최종 답은 이거 또는 됐지? 그냥 3보다 오른쪽에 그냥 3보다 오른쪽에 이런 데 박히면 어디든 다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야. 단지 여기 구멍 하나 뚫려 있어서. 맞냐? 그치? 됐어. 여기가 특히
교과서 문제라 해도 방심하면 저런 거 이런 다양한 상황을 경험을 해놔야 교과서 문제라고 해도 변형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얘도 지금 아래쪽 부등식에서 수학이라면 수학 문제, 수학을 배우신다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네. 맨 최고차항 계수가 A로 잡혀있지, 그치? 자, 일단 요 위에 거는 그냥 풉시다. 야, 바로 그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일단 이거지. 뭐, 얘야 뭐, 됐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계속, 심지어 2차 부등식 풀 때도 내가 계속 강조했어.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뭐 이런 거 풀 때도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면 확인하라고 한 게 뭐니? 앞에서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는지 2차라고 했는지 확인하라 그랬지. 왜? 얘가 0인 것 때문에. 만약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어. 그럼 0인 경우 아닌 경우 따져야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등식이면 당연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다 따져야 돼. 원래 그랬잖아. 당연히 쟤도 그렇게 해야지. 됐냐? 지금 여기에 무슨 부등식 봐. 그냥 연립 부등식이라고만 써있지 뭐 몇 차다 뭐 이런 말 하나도 없지. 따라서 얘도 하던 대로 0인 경우 첫 번째 0인 경우와 아닌 경우 나눠줘야 되고. 됐냐? 0이 아닌 경우에서는 더 나아가서 양수냐 음수냐 다 따져줘야 된다. 부등식이니까. 아, 부등식은 양수를 나누냐 음수를 나누냐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 그치? 자,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자.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네. 결국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같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 성립하는 거지. 맞아? 다시 말해 네가 x에다 뭘 넣던 항상 성립하니까 이게 딱 뭐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부등식. 됐냐? 자, 그럼 연립부등식이잖아. 위에 거 푼 영역은 여기고 소위 말해 얘는 그냥 전체거든. 그럼 결국 겹치는 건 여기네. 그냥 얘 자신이네. 됐냐? 그런데 이러면 문제 조건이 안 되네. 분명 문제에서 정수 4개라 그랬거든. 여기 정수 몇 개 있냐? 4개 넘지? 4개 넘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A가 0은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고. 됐지? 그럼 이제 0이 아닌 경우로 갑시다. 0이 아니면 이제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양변에 A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부호에 따라 다르지.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저거 양변에 A 나눠주면 그냥 이렇게 될 것이고. 맞지? A가 0보다 작으면 약분은 되더라도 부등호가 바뀌어야 될 거야. 두 가지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 됐냐? 자, 가자. 일단 저 노랑이 그려놓자. 정수가 4개다 하고 개수 세야 되니까 몇 개 좀 써놓자. 자, 노란색이 구멍 뚫려서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 이거부터 가자. 얘는 지금 얘만 따로 그려보면 얘는 그러니까 지금 A에서 2, 6해서 요로 가야 되는 녀석이지. 맞아? 이렇게야. 그지? 어디다 놔야 돼? 4개 넣어야 돼. A 어디다 놔야 돼? 따진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지?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로 가야 돼? 그럼 내리다가 즉시 멈추고 지워버리면 되겠네. 왜? 안 해도 되지 이거. 왜? 우리 A 양수인 경우 하기로 있잖아. 근데 이미 여기 근처에 앉는다고? 여기 음수 받친데? 너 꺼져 하시면 되겠네. 너 아니구나 하고 날리면 되겠네. 문제 풀면서 네가 푼 문제, 네가 써놓은 조건들을 잘 보면서 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시간, 어차피 안 되는 경우 하고 앉아있으면서 시험 때 시간 모자라다고 하지 마시고. 됐어? 자, 그럼 이제 얘 갑시다. 얘는 그럼 어떤 애야? A에서 2, 6해서 이쪽으로 가는 애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라 해가 정수가 4개가 들어가려면 이런 거 들어와야 되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럼 이 자식은 어디에 착륙하면 되냐? 여기에 앉으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A가 음수인 경우인데 여기 음수 맞잖아. 문제 없지. 그치? 아, 여기구나. 그리고 확인 넘어가면 확실히 안 되지. 얘도 들어가서 안 되지. 여기 맞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앉아야 되네. 등호는 마이너스 2쪽에. 됐냐? 아씨. 이거 지금 너네 책에 여기 5개로 돼 있지? 응? 네 개로 된 걸 풀었는데 5개다, 5개. 5개로 다시. 야, 4개로 해도 되는데? 5개면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죠. 5개면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 앉아야 되고, 이러면 뭐 여기가 A고 마이너스 1과 0 이렇게 등호는 여기지. 그렇죠? 아마 책에 5개로 돼 있죠. 그렇죠? 정수 A의 값이라 해당 구간에서 정수값 A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냐? 됐지? 됐지? 오늘 배운 거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649번의 괄호 1번은 우리가 뭐 지난주에 이미 다 연습해서 했었던 부분이네. 저건. 그치? 해당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자, 할 일 해보자. 가부터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요거 그대로 가보자. 자, 지금 답이 해가 무수히 많다. 답이 해가 무수히 많다. 주어진 부등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리기 위해 방정식으로 내려가서 y는 붙여서 그렸겠지. 어떤 그림일까? 크다네. 항상 크다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프 위에 떠 있나 보네. 그래프 위에 붕 떠 있어야 이 부등식 0보다 큰 거 내놔 했을 때 전부 다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접하면 안 됩니다. 됐지? 그러면 방정식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실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계속 연습하던 거지. 자, 이거 제곱 빼기 얘가 0보다 작다. 이거는 또 잠시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죠. 0과 4 사이네.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또 해줘야 될 게, 이렇게 그려지려면 최고 참계수가 양수여야 돼. K가 0보다 커야 돼. 문제 없나 확인해. 문제 없네. 됐지? 그 다음 여기 분명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뭘 푼 거야? 0이, 최고 참계수가 0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한 거야. 따라서 K가 0인 경우는 따로 확인해 줘야 되죠. 2차 부등식이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K가 0인 경우는 따로 확인. K에 0을 대입해. 확인해. 성립하네. 맞지? K가 0이어도 되네. 따라서 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합쳐서 이렇게 쓰겠지. 됐지? 가조건 한 겁니다. 됐지? 그냥 문제 2개 붙어있네. 자, 이제 마조건 하러 갑시다. 오늘 배운 거지.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갖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깃발 꽂기를 할 수가 있겠네. 두 양의 근, 말만 바꿔. 0보다 크다고. 0보다 크다라는 소리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심. 따라서 깃발 꽂기 갑시다. 두 근이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여기에 꽂혀야 되겠네. 됐지? 0이 저기에 꽂혀야 되지. 따라서 판별식 경계값 축 해주셔야 되겠네.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이라 돼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빠르게 써줍시다. 이거 0보다 크다. 됐지? 그 다음 경계값은 0을 대입했을 때 양수다 해야 되겠네. 따라서 관계식에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얘 0보다 크다. 그 다음 축 해줍시다. 축은 지금 여기 있죠. 0보다 오른쪽에 축이 있어야 되고 제 축의 방정식 K지. K 0보다 크다 이렇게 3개 나오네요. 셋 다 겹치는 거 하러 가자. 여기는 1보다 크다. 이건 0보다 크다. 얘는 뭐야? 인수분해 안 되잖아. 하던 거 해. 인수분해 안 되면 이거 근은 있는가?
얘랑 0이랑 교점 조사는 해줍시다. 판별식 써보시면 0보다 작지. 이거 실근이 없네. 그럼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이 없는 그림이라 이런 그림이라 볼 수 있겠네. 지금은 여기가 이제 K축인 거죠. K를 X처럼 보고 풀고 있는 거니까. 부등식을 보면 0보다 크라 그랬거든. 다 0보다 크잖아.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는 그냥 졸라 많음이네.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야. 그리고 깃발 꽂기에 얘 셋은 당연히 다 겹치는 겁니다. 동시 성립이야. 즉 무수히 많은 건 전부 다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0보다 크다와 1보다 크다 두 개 나왔는데 다 AND 연산이기 때문에 여기만 답. 따라서 나 힌트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이거고, 가에서 얻은 거와 얘를 다시 통합해 주시면, 아니 통합이라기보단 겹치는 거 해주시면 최종 답은 이렇게 되겠네. 됐지? 또 그려줘야 되나? 가에서 찾은 게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최종 답이 여기가 된 거지. 됐지? 여기 3차 방정식 쪽에서 요 깃발 꽂기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3차 방정식 쪽에서 요 문제가 이제 또 자네들이 방정식 쪽에서 이제 만날 수가 있어. 야, 이 문제도 꽤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인데, 얘도 까먹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쪽 문제인지는 풀이 방향, 풀이 과정이 아니라, 요 깃발 꽂기 문제 뭐 눈치 못 채면 이것도 시험 때 괜히 뭐 되지도 않을 조립제법 하고 앉아 있으면서 틀린다잉? 요거 잘 봐. 딱 보면 그냥 뭐지? 갑자기 4차 방정식 문제처럼 보이지? 맞아, 시작은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 때 했잖아. 이렇게 잘 보시면 짝수 차수만 있는 4차 방정식이지. 뭐 하는 거지 이거? 치환하는 거지. 보기차식이라고 하잖아. 맞아? x제곱을 일단 t로 치환하고 시작하는 문제이긴 할 거야.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 따라서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위에 주어져 있는 저 4차식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자, 그 다음 여길 잘 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라 그랬거든. 여기서 말하는 실근, 주어가 뭐야? 누구 말하는 거야? 당연히 x 말하는 거야. 맞지? x를 실근으로 만들어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t로 문제를 바꿨지. t가 어떻게 돼야 x가 실근이 나올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깃발인 거 알 수 있어.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뭐 m도 다 나와 있어가지고 풀린다고 쳐봅시다. 그럼 아마 니들이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하나가 3이 나왔어. 예를 들어 t 값을 열심히 인수분해서 풀었더니 하나가 2가 나왔어. 됐냐? 그럼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t를 다시 원래대로 x제곱으로 돌려놓겠지? 그리고 x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누구들이 이제 뿔마 하면서 이렇게 제곱근 씌우겠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이러면서 식은 4개 나오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거든. 됐냐? 그래서 다시 t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주목해봐. 예를 들어 여기에서 t가 0이면 어떻게 되냐? t가 0이면 이렇게 되고 실근은 돼. 0 실수 맞잖아. 그러나 중근이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아니고 한 개야.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음수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허근 나오지. 오랜만이네. 맞아? 자, 뭔 소린지 알겠어? 문제에서 x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는 여기 t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랑 여기를 다 양수로 나오게 하라는 소리인 거야. 됐냐? 그치? 양수여야 해가 서로 다른 4실근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래 해놓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 방금 전 문제였나? 거기서 한 것처럼. 됐어? 여기에서 t 값이 서로 다르게 양수가 나와야 이제 다시 x로 되돌아갈 때 이렇게 4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됐지? 이러면 또 깃발 꽂기네. 양의 근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오늘 설명해준 깃발 꽂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그리고 있는 그래프는 착각하지 마. 얘를 그린 거야. 요 좌측에 있는 식을 ft라고 생각해서 잠시 t가 주인공인 상태로 이차함수를 빗대어 그린 거야. 두근이 양수다. 0보다 크다. 0이 여기에 꽂혀 있어야 되고. 해줘야 될 일은 잘 알다시피 판별식과 경계값과 축으로 힌트 뽑아주시면 되겠네. 자, 판별식은 야, 다 무조건 여기 t 기준이야. 판별식.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해야 되지. 서로 다른이야. 그 다음 경계값은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구나. 여기 좌측에 0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 축은 축도 0보다 크다. 이거 축 몇이야? 마이너스. 이거죠. 얘도 0보다 크다. 이렇게 3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냐? 기본 2차 부등식. 이것도 뭐 이건 뭐야? 0 넣으면 m 플러스 5네. 이거 0보다 크다. 얘네 셋은 그리고 다 그리고 연산입니다. 엔드라 겹치는 거 찾아주셔야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밑에 건 뭔지 알겠어? 마찬가지 이거 방정식 쪽에 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문제. 교과서에도 있을 법한 문제 드리고. 다음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라. 아까 방금 위의 문제랑 달라진 게 있다면 그냥 실근만 되게 하래. 그냥 모든 근 돼 있기 때문에 중근 다 가능이야. 실수이기만 하면 되네. 가자. 일단 x제곱 짝수 차수밖에 없는 4차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출발은 이렇게 해주는 거고, 따라서 이제 t가 메인인 2차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k-10은 0. 이번엔 이 근이 어떻게 되라? 이놈의 두 근이니까 실수는 돼야 되잖아.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야. 즉 두 근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지금은 0도 되는 거지. 지금은 저기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됐냐? 자, 할 일 하자. 일단 그냥 기본적인 그림은 서로 다른 두 근 만나야 된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되겠네. 0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지. 됐냐?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중근도 되고, 그 다음 여기 0 이렇게 0이어도 0 지나가도 돼. 0도 되니까. 됐지? 저런 걸 다 생각하면서 써줍시다. 일단 대표 그림 이거 그려놓고 할게. 첫 번째 판별식부터. 자, 판별식 써줍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고, 얘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 가능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경계값은 여기 좌측에 있는 식을 ft라고 잠깐만 이름을 붙여준다면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위에 있다. 0 집어넣으면 k-10이잖아. 0보다 크다가 기본. 그런데 분명 근 자체가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깃발이 정확히 여기 있다 꽂혀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 지금도 여기에 등호 들어가고. 됐나? 그 다음 축은 다행히 할 게 없네. 축은 저거 그냥 3이잖아. 0보다 큰 거만 확인이 됐네. 이거 두 개만 풀어주시면 되겠네. 309쪽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와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초반에 물어봐. 오케이? 이렇게.